1983년 겨울, 서울 종로의 한 낡은 사진관. 사진관 이름은 영원사진관이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간판의 영자는 반쯤 꺼져 밤이 되면 원사진관처럼 보였다. 주인 박만수는 38살의 노총각이었다. 그는 손님 사진보다 증명사진 배경 천의 주름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인생은 말이야, 초점이 맞아야 해. 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10년째 흐릿했다. 어느 날 사진관 문이 딸랑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짧은 파마 머리, 단정한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 웃는 듯 웃지 않는 표정. 사진 찍으러 왔어요. 만수는 순간 셔터 누르는 법을 잊었다. 증명사진입니까? 여권입니까? 선입견입니까?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네? 만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 제가 요즘 말이 헛나옵니다. 증명사진이시죠? 여자는 조용히 웃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였다. 그 미소가 문제였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미소.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건 사람 미소가 아니다. 그림이다. 모나리자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서연이었다. 전개. 서연은 그 뒤로 이상하게 사진관에 자주 왔다. 처음엔 증명사진, 다음엔 가족사진 복사, 그 다음엔 흑백사진 확대. 만수는 매번 긴장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을? 이 사진 좀 고쳐주세요. 서연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젊은 남자와 서연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만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약혼자? 아니요. 그럼 혹시 사기꾼? 서연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사진사님은 참 이상하세요.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웃었다. 방금 웃었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연은 다시 그 알 수 없는 미소로 돌아갔다. 사진 속 남자는 서연의 오빠였다.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서연은 어머니 생신 선물로 오빠 사진을 복원하고 싶다고 했다. 만수는 괜히 숙연해졌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영혼까지 선명하게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영혼까지요? 사진관 이름이 영원사진관 아닙니까? 서연은 다시 살짝 웃었다. 그날부터 만수는 사진 복원에 온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만수의 조수 춘식이었다. 춘식은 20살 청년으로 사진 기술보다 라디오 사연 보내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사장님, 저 여자분 사장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라. 아니면 왜 자꾸 와요? 사진관이니까 사진 때문에 오지. 그럼 목욕하러 오겠냐?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사장님, 저분 미소가 좀 어렵긴 해요. 어렵지. 웃는 건가요? 아니. 우는 건가요? 아니. 그럼 졸린 건가요? 만수는 춘식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다. 예술을 몰라, 예술을. 그날 밤 만수는 서연의 사진을 복원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서연의 미소가 알 수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늘 울음을 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니기. 서연은 사실 종로의 작은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고 어머니는 병원에 자주 다녔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서연은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녀는 웃어야 했다. 손님 앞에서도 어머니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하지만 진짜로 웃을 곳은 없었다. 만수는 복원한 사진을 들고 서연의 양장점에 찾아갔다. 그런데 양장점 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고 있었다. 이달 말까지 가게 비워요. 건물 팔렸으니까. 건물주는 매정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만수는 괜히 끼어들었다. 저기요, 사람 사는 일이 그렇게 흑백 사진처럼 딱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주가 만수를 훑어봤다. 누구세요? 사진사입니다. 사진 사면 사진이나 찍으세요. 현식이 뒤에서 작게 말했다. 사장님,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만수는 기세 좋게 나섰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원장점은 곧 문을 닫아야 했고 서연은 지방 친척 집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만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럼 다시 서울엔 안 옵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사진은요? 사진은 남겠죠.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또 그 미소였다. 만수는 답답했다. 왜 맨날 그렇게 웃습니까?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이상해요? 아니요. 예쁜데 너무 슬퍼 보여서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진사님은 참 이상하세요. 남들은 그냥 웃는다고만 하는데 그 순간 만수는 알았다. 자신이 사랑한 건 미소가 아니라 그 미소 뒤에 숨어있던 슬픔이었다. 물정. 며칠 뒤 종로 상가 사람들은 작은 송년회를 열었다. 상인회 회장, 떡집 아주머니, 구두방 아저씨, 그리고 늘 엉뚱한 춘식까지 모두 모였다. 춘식은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영원사진관 박만수 사장님의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만수가 깜짝 놀랐다. 야, 내가 언제? 춘식이 속삭였다. 사장님, 오늘 아니면 못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만수는 억지로 무대에 올랐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꽃다발도 춘식이 준비한 것이었다. 문제는 주화였다. 춘식아, 이거 가짜잖아. 사장님 마음은 진짜잖아요. 만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서연도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만수는 노래 대신 말을 했다. 저는 평생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도 찍고 우는 얼굴도 찍고 억지로 웃는 얼굴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표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처음엔 그게 신비로워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알았습니다. 그 미소가 슬픔을 숨기고 있다는 걸.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만수는 복원한 사진을 꺼냈다. 서연의 오빠 사진이었다. 찢어지고 흐릿했던 사진은 놀랄 만큼 선명하게 살아나 있었다. 이 사진을 고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일이라고요.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는 울었다. 처음으로 미소 없이 울었다. 상인회 회장이 코를 훌쩍였다. 아이고, 나도 우리 장모님 사진 좀 고쳐야겠네. 떡집 아주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장모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고쳐놔야지. 사람들이 웃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밤이었다. 그리고 그날 종로 상인들은 서연의 양장점을 그냥 보내지 않기로 했다. 구두방 아저씨는 새 간판을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떡집 아주머니는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만수는 사진관 한쪽을 양장 작업실로 내주겠다고 했다. 서연은 놀라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만수는 쑥스럽게 말했다. 사진관이 너무 넓어서요. 현식이 끼어들었다. 거짓말입니다. 사장님 밤마다 서연 씨 얘기만 합니다. 만수는 춘식의 입을 막으려다 마이크 선에 걸려 넘어졌다. 상가 사람들은 박장대소했다. 서연도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결말. 봄이 왔다. 영원사진관 옆에는 작은 양장 작업실이 생겼다. 간판은 모나리자 양장실이었다. 서연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만수는 처음엔 반대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사진사님이 처음 저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제가요? 네, 혼잣말로 크게요. 만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세월이 흘러도 서연의 미소는 여전히 묘했다. 하지만 만수는 이제 그 미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안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몇 년 뒤 사진관 벽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렸다. 만수와 서연이 나란히 서 있는 결혼 사진이었다. 만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춘식은 그 사진 밑에 몰래 쪽지를 붙였다. 사장님은 끝내 초점을 맞추셨다. 만수는 쪽지를 보고 화를 내려다가 웃고 말았다. 서연이 물었다. 왜 웃어요? 만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미소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서요. 정말요? 아니요. 사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웃었다. 그럼 평생 알아봐요. 만수는 카메라를 들었다. 찰칵. 사진 속 서연은 웃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미소로. 하지만 만수에게만은 분명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픔을 숨기는 미소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다시 사랑을 믿게 된 미소였다.